단 한마디도 네. 추미애 장군의 지적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과 대응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면서 음. 한다는 말이 입법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따라야지. 뭔 소리야. 그 뒤에 붙는 얘기가 우리가 판사인데 어떻게 법을 어겨 이 사람들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법학계가 참 느려요. 느립니다. 에? 네. 왜 이렇게 느립니까? 아니 법학계는 이야기를 하는데 화두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강의실에서 얘기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그게 국회 안으로 목소리가 못 들어간다는 게 개탄스러운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전에 이제 법원 출입 기자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 대검도 출입하고.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게 아직도 얘기돼. 다. 그때도 판사 정원 늘려야 된다. 네. 그때는 뭐 대법관은 물론이고 사실 판사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요. 제가 목놓아 얘기하잖아요. 네. 1, 2, 30 다 늘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네. 사실은 지금 대법관부터 지금 늘리게 됐어요. 어찌 됐든 간에. 네. 근데 실제로 판사 정원 늘리는 거는 아예 얘기도 지금 못 꺼내고 있는 상황. 굉장히 늦잖아요. 봐봐요. 재판소원 지금 난리잖아요. 3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네. 제가 공사학번인데 네. 지금 공사학번 벌써 몇 년 전에 21년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21년 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법대 시험에 네. 논술 문제에 재판소원의 위헌성에 대해서 논하라. 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때도. 자, 재판소원 얘기 나왔으니까 좀 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재판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재판소원은 네. 헌법소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헌법소원. 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러니까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아무것도 안 해 국가가, 혹은 막 뭔가 나쁜 짓을 해. 그럴 때 위헌인 걸 선언해 달라고 신청하는 게 헌법소원인데, 근데 재판소원은 그 국가의 공권력 안에, 그 국가의 공권력 안에 법원의 재판도 공권력 아니냐? 그렇죠. 재판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현재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못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는 게 재판소원입니다. 그걸 헌법재판소법이 막고 있는데 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가지고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헌법소원을 하게 하자. 이 논의인 거고요. 네. 요게 뭐 때문에 20년 넘게 지금 싸우고 있냐면은 네. 대법원 대 헌법재판소의 대결이에요. 대법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법원은 삼심제로 운영한다. 이게 헌법 조항에 있는데 자식들아 헌법소원을 인정해버리면 사심 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최고 법원이 대법원인데 왜 우리 판단해? 헌법재판소가 기분 나빠. 우리가 짱이어야 되는데 왜 니들이 우리보다 위인 척해? 이거거든요. 그냥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야 사심제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3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뭐 판사 아닌 놈이 뭐 재판을 한다든가 대법관 중에 뭐 그런 일이 있기 어렵겠지만 뭔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절차나 이런 것들 위반해가지고 불법적인 재판을 대법원에 했을 때는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다시 뒤집어 엎겠다는 게 잠깐만요. 아니라 네. 자,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의 실무형 해설을 들으셨고요. 네.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요거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네. 네. 추미애 뭐 여기 이를테면 임지봉 우리 존경하는 임지봉 교수도 네. 요거 비정상의 정상화에 불과하다. 재판소원 위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계신데 네. 추미애 장군이 음. 바로 재판부를 상대로 네. 이거 뭐라 하지? 안바라고 그러나? 헤드락. 헤드락이죠. 네. 헤드락을 통해서 다운시켜 버립니다. 자, 간단히 정리됩니다.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이 나란 다시요? 법에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87 헌법 체제가 사법권이 충돌되거나 부정되는 헌법입니까? 사심이라는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재판, 헌법재판권이라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 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계통에 따른 사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묻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문에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입법 취지는 이해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결에 대한 권리 구제는 재심 제도를 통해서 재심 사유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재심 사유는 열거 한정주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시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과 헌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배하고 그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두 개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해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주당이 발의하려고 하는 법안이 아직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모르시고 그냥 사심제다 만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이 자리엔 다 수십 년간 재판 업무에 종사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아! 진성철 대구 고등법원장, 네, 대구 고법장. 고등법원장 제가 참 재판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분 때문에 힘들게 하셔가지고 그렇군요. 하여간 네. 명쾌한 설명이시고 야, 진짜 네. 추미애 장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잘하셨고요. 저거 너무 명쾌합니다. 이거 네. 정말 더 쉽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파기환송된 것 때문에 난리 난 거 있잖아요. 네네. 기록도 안 보고 판결했다, 뭐 무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무효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무효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효라고 우리 말만 하는 거예요. 정치적 수사예요, 그게. 네. 근데 이 재판 소원이 도입이 되면은 헌법 소원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록 복사도 제대로 안 하고 종이 기록도 없이 위법한 전자 기록을 보고 재판했어요. 재판 내용의 어떤 뭐 판단에 대해서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절차. 그렇지. 재판을 왜 법을 안 지켜서 절차를 지 마음대로 하냐? 그렇지. 합법적 재판을 받을 헌법적 그렇죠. 권리. 그렇죠. 헌법적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거든요. 그게 이재명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절차를 개판으로 해갖고 재판을 했어. 이거 시정해 주세요. 위헌 선언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이때까지 막았냐? 지금 진성철 법원장이 묵묵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요. 판사가 어떻게 법을 어기겠어. 그러니까 단 한마디도 네. 추미애 장군의 지적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과 대응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입법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따라야지. 뭔 소리야. 그 뒤에 붙는 얘기가 우리가 판사인데 어떻게 법을 어겨 이 사람들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그 얘기예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네. 깔끔하게 아마 마무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 관련해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네,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수익 국내 환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걸 어떻게 가져와 하실 텐데 요거를 캄보디아 정부와 연락 협의하고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 확인된 것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 천주의 프린스 그룹 국내에도 912억 원 예치. 요거를 바로 지금 일단 동결이 들어갔어요. 네. 현재 동결돼 있는데 환수하려면 언제 환수받을 수 있다고요?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 유죄 확정 시 수익 환수 추진이라고 하는데 언제인지는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게 네. 변호사님 네. 언제쯤 유죄 확정되려면 확정이 되나요?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대법원이 몇 년 뭐 걸리는 거 몇 아니에요? 년 뭐 걸리는 거죠. 이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틀 만에 뭐 확정해주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에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제가 하는 사건 같은 경우야 그렇게 몇 년 걸리지만. 전두환 그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라고 그러고 네. 저 같은 경우 전두환 집 앞에서 취재하다가 특수 공집항으로 체포됐는데 1, 2심 무죄 받았는데 네, 네. 대법원에만 한 4년 가까이 계류됐어요.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근데 뭐 법제상 법률상 이걸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법률상 이제 유죄 확정이 돼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동결을 해놓으면은 네.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예금에 뭐 지금 900억이 있다. 동결하는 순간 900억은 뭐 몇 년이고 홀딱 얼음으로 이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유죄 확정되고 나면 피해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필요한 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정부의 재원으로 먼저 주고 피해자들을 먼저 준 다음에 천재한테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네.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자, 그것도 방법이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SNS에다 이런 또 아이디어를 올렸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네.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액션이 좀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헤럴드 경제. 네, 정성호 캄보디아 사태 관련 국회에 독립 몰수제 신속 입법 요청. 독립을 몰수해서 식민지로 삼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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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를 독자적으로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유죄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유죄 상관없이 네. 범죄자가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 관련성이 입증되면 그 시점에서 챙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유죄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렇지만 아예 기소가 안 되는 범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라도 요거 독립몰수죄. 이거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됐어요. 법학계에서는. 네, 이거 그렇군요. 사법개혁 중에 하나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봐요. 아, 네.